옛사람의 가르침, 아무리 당신이 유능해도 이 일곱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피하라. 맞서면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된다. 살면서 절대로 맞서면 안 되는 사람, 이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묻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누구이며 왜 옛사람들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라고 하면서도 어떤 싸움은 싸우지 않는 것, 이 가장 큰 승리라고 경계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혜와 배짱을 믿고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아무리 능력 있고 강인해도 단 한 번의 충돌로 큰 대가를 치르거나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단이 교활하거나 힘이 강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깊은 계산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승리는 늘 정면 충돌에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 승리는 냉정함과 거리두기에서 옵니다. 옛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어지며 새 몫을 양보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화기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화를 피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옛사람들이 만나면 피하라. 맞서면 손해는 결국 네가 본다라고 말한 7가지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부류는 저마다 특징이 있고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당신은 쉽게 문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마음이 깊고 예측이 어려운 사람, 침묵 속의 위험, 살면서 절대로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아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속이 깊고 속내를 읽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설적이고 쉽게 화내는 사람과 다릅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말이 적으며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옛말에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며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그 아래에는 거센 물살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당신은 그들이 기쁜지 슬픈지 만족하는지 불만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관찰하고 자신의 입장은 오직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드러냅니다. 이들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모든 것이 디테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처럼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논쟁하지도 거칠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역습합니다. 이 부류의 최대의 무기는 인내입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계획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순간 상대는 미처 손쓸 틈이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있다고 자신해도 이들은 진짜 욕망을 숨기기 때문에 읽기 어렵습니다. 고요한 물이 깊다는 말처럼 더 침묵할수록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실수로 그들을 자극하거나 맞서면 당장 후폭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뜻밖의 방식으로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반응하지 않지만 기억해 두었다가 때를 기다립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인맥과 배우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혼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신이 모르는 힘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 움직이면 당신은 고립되고 상처받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겼지?를 모른 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단순합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억지로 떠보려 하지 마세요. 들여다보려 할수록 그들은 더 경계합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개인사를 과하게 공유하지 마세요. 약점이 잡히는 순간 예상치 못한 때에 그 약점이 무기가 됩니다. 관계는 중립적으로, 예의는 갖추되 지나치게 가깝지도 적대적으로 멀지도 않게 유지하세요. 해가 될 조짐이 보이면 공격이 아니라 회피가 최선입니다. 옛사람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설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맞설 이유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싸울 필요 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깊은 속의 사람을 잊지 마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때로 게임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교활하고 능글맞은 사람, 조종의 달인. 아무리 당신이 똑똑하고 예리해도 아주 정교하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활하고 능글맞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정면으로 맞서기 좋은 상대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바른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이 많고 간사한 사람은 말이 많고 행동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류는 그 말의 전형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진짜 의도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기고 조종하고 모든 상황을 자기 이익으로 바꾸는 데 능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의 말입니다. 달콤한 말로 당신을 설득해 전적으로 믿게 만들고 일이 터진 뒤에야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믿음직한 친구, 성실한 동료, 완벽한 파트너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친절하고 도와주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빠져나가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는 무죄라고 믿게 만듭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류의 특징, 말과 행동이 다름, 약속은 많지만 실행 단계에서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빠짐,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면 절대 책임지지 않고 남 탓, 감정 조종, 당신에게 죄책감, 미안함, 내가 부족했나 라는 감정을 유발해 조종, 원칙 부재, 옳고 그름보다 이익이 우선, 필요하면 무엇이든 함. 이들과는 정면 대질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지키는 법만 생각합니다. 당신이 맞서면 그들은 사실을 비틀어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거나 술수로 당신의 평판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상황 전환이 매우 빠릅니다. 당신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느새 판을 뒤집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말에 휘말리지 말고 명확함,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입장과 기준을 지키세요. 늘 남 탓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하세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두기와 경계입니다. 깊게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옛말에 소인은 무섭지 않다. 재능 있는 소인이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영리하고 빠르지만 그 영리함을 선하게 쓰지 않고
남을 조종하는 데 씁니다. 맞서지 않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불공정한 게임에 끌려가지 않는 자기 보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늦기 전에 자리를 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가장 무모하고 가장 위험한 상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해도 맞서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고 얽매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옛사람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결과가 어떻든 살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사람의 힘은 돈이나 지위나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도 감수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당신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예, 재산, 직장, 관계,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당신은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더 나아옵니다. 당신이 공격하면 그들은 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배로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벽에 몰린 짐승 같습니다. 더 몰아붙일수록 더 난폭해집니다. 옛말에 막다른 길에는 칼든 사람이 있다 라고 했죠. 벼랑 끝에 몰린 존재는 약해 보여도 무섭게 반격합니다. 대처법은 싸움이 아니라 완화와 회피입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세요. 자극, 도발, 논쟁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침착함을 지키세요. 그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당신까지 감정에 휩쓸리면 수세에 몰립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은 몰릴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연민이나 분노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위협하랴 라고 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맞서면 당신만 지치고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 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부류를 만나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떠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잔혹하지만 영리한 사람, 가장 두려운 적, 피해야 할 사람들 중 특히 위험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잔혹한데 똑똑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늑대와 함께 춤추면 언젠가 물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잔인할 뿐 아니라 날카로운 지능을 갖고 본성을 숨기며 모략으로 남을 조종합니다. 평범한 악의는 비교적 드러나서 피하기 쉽지만 악함 더하기 지능이 합쳐지면 행동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들의 위험은 분노나 폭력에 있지 않습니다. 차가운 계산, 그리고 정교한 조종에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늘 계획을 세웁니다. 의도를 숨기고 당신이 다음 수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당신은 내가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깔아둔 판의 말이 됩니다. 옛말에 마음이 험한 자는 헤아리기 어렵고 가까이 하면 막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도덕이나 감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조차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사실을 왜곡해 당신의 신뢰와 평판을 무너뜨리고 말로 신뢰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이용하며 남을 해치고도 후회나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넘지 못할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갑니다. 이런 사람과 전쟁을 시작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습니다. 명예, 재산, 관계, 심지어 마음의 평안까지. 가장 좋은 답은 최대한 빨리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늘 냉정을 유지하세요. 피할 수 없이 접촉해야 한다면 모든 거래 합의는 증거가 남게 명확히 하세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더 똑똑하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깊게 접근하게 하지 말고 해를 끼칠 조짐이 있는 사람과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옛말에 지혜로운 아기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겁을 주지만 지혜로운 아기는 조용히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최후의 승자.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맞서서도 안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장 강하지도, 가장 재능이 뛰어나지도, 가장 전략이 뛰어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지구력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입니다. 옛말에 서두르면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듯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만 끈기와 인내로 쌓은 것은 오래갑니다. 이들은 빠르지 않아도 예리하지 않아도 장거리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단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그들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훈이 되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느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는 식으로 길이 멀어도 계속 걷습니다. 당신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결국 꾸준히 올라오는 상대 앞에서 당신이 계속 이긴 채로 버틸 수 있을까요? 옛말에 물이 이르면 바위도 뚫린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조용하고 느려도 계속 흐르면 돌을 깎아냅니다. 그들의 끈기는 바로 그런 힘입니다. 이 부류와 맞서 싸울 때 가장 위험한 점은 그들은 지치지 않지만 당신은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그들은 계속 갑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도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끝없는 경쟁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결국 당신만 소진됩니다. 그들과 끝없는 장기전에 말려들지 마세요. 경쟁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면 멈추고 내 길에 집중하세요. 나의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상대 때문에 내가 추구하던 것을 잊지 마세요. 속도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빠름이 아니라 지속으로 이깁니다. 가능하다면 맞서기보다 협력해 공동 목표에 그들의 끈기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옛말에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고 큰 용기는 겁먹은 듯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끈질긴 사람도 조용하지만 멀리 갑니다. 그들과 맞서는 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자신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이나 인맥이 넓은 사람, 그림자 속의 강자. 권력은 직함과 지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견고한 인간관계와 네트워크에서도 권력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인맥이 넓어 많은 일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강한 용도 그 땅의 뱀을 누르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기 영역을 가진 사람은 쉽게 꺾을 수 없습니다. 권력, 인맥이 넓은 사람은 뿌리 깊은 큰 나무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넓은 영향권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충돌하면 개인 이익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고립되거나 성장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영향력으로 판을 바꿉니다. 당신이 대처하려는 사이에 이미 상황이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말, 작은 결정이 당신의 커리어, 생활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뒤에서는 시스템을 움직일 인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임금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만이 아니라 강한 권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재능과 노력만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어도 현실에서 권력은 룰을 바꿉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의 시스템과 싸우는 겁니다. 대처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세련된 처신입니다. 존중하되 맹목적이지 마세요. 존중은 균형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세요. 의존은 곧 통제의 고리가 됩니다. 필요 없는 도전은 하지 마세요. 함께 일해야 한다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세요. 계획과 준비 없이 정면 충돌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협력하되 조종당하지 않게 경계선을 세우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현명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옛말에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작은 영역에서의 자율이 큰 시스템에서의 종속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자를 만나면 거스르기보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큰 강을 거슬러 오를 수는 없지만 그 강을 이용해 길을 낼 수는 있습니다. 온화하지만 단호한 사람, 강철 같은 부드러움. 우리는 온화한 사람을 만나면 흔히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옛말에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온화한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들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단단한 의지가 있습니다. 온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보하고 참아주고 비난 앞에서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선택입니다. 침묵은 약세가 아니라 관찰과 판단을 위한 시간입니다. 인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와 원칙이 건드려지는 순간 그들은 매우 단단해집니다. 그 경계를 억지로 넘으려 하면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온화하되 약하지 않고 참는 것이 곧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들은 원칙이 분명하고 지키기로 결심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반응을 예측하기 쉽지만 온화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래 침묵하다가도 필요할 때는 결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온순한 직원이 오랫동안 부당함을 참다가 어느 날 충분한 증거와 논리로 조직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던 사람이 어느 순간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면 누구도 붙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늘 양보하던 친구도 신뢰가 깨지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진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온화하지만 단호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들과 맞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억지로 누르려 하면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나중에 강한 한 방이 올 수 있습니다. 속이기 쉽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사실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고요한 물은 깊다라고 했습니다. 온화한 사람은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그 아래의 깊이와 힘은 쉽게 재지 못합니다. 물 아래의 큰 바위처럼 세월 속에서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와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세 가지 말. 옛말에 좋은 말 한마디는 겨울을 따뜻하게 하고 독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6달 내내 춥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말은 누구나 피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독한 말, 화가 나면 감정에 휘둘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툭 뱉어버리죠. 말을 한 뒤에야 상처 줬다는 걸 깨닫지만 이미 상대 마음에는 흉터가 남습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잘 알기에 그 말은 더 정확히 약점을 찌르고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까운 사람에게 독한 말을 던지지 마세요. 관계를 깨고 집안을 불화로 몰아넣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하소연.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고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위로보다 비난과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도 그 뒤의 아픔을 헤아립니다. 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나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지고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 작가 메난드로스는 언어는 번뇌를 치유하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말은 누군가를 벼랑에서 끌어올릴 수도 밀어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 옛사람은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낫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조롱은 상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밟는 일입니다. 조롱하는 사람은 오만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윗사람을 무시하고 동료를 깔보며 작은 성취를 얻었다고 남을 경멸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을 배우는 것은 평생입니다. 누구든 어떤 자리든 좋은 사람이 되는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옛말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습니다. 비꼬는 말 한마디는 원한을 쌓고 존중의 말 한마디는 호감을 만듭니다. 어디서든 대화할 때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인정해 주세요. 상대를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내 품격도 드러납니다. 삶은 내가 선택한다.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 누구도 굽신거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결국 내 선택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어떤 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의 목을 조르든지 운명에게 목이 졸리든지 태도가 내가 조르는 사람인지 조임을 당하는 사람인지 결정한다. 또 어떤 예술가는 생명의 길이는 늘릴 수 없지만 삶의 넓이는 넓힐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어도 감정은 조절할 수 있고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좋은 태도는 건강과 행복, 심지어 부까지 가져옵니다. 태도는 당신의 주인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태도와 감정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순풍만 부는 길이 아닙니다. 정상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정상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골짜기에 있다고 의지를 잃지 마세요.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분노만 하면 계속 약한 위치에 머무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많은 사람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자신감은 힘이자 동력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일을 잘하기 어렵고 일이 잘 안 되면 자신감이 더 떨어져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세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실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싸우는 태도입니다. 생각했으면 용감하게 행동하라. 마음만 움직이지 말고 손을 움직여라. 행동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습니다. 삶은 원한다거나 안다는 이유로 주지 않습니다. 해낸 것만큼 줍니다. 꿈이 목표의 출발이라면 행복은 태도에서 오고 성공은 현실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민감하게 흔들릴수록 삶은 더 흔들립니다. 목표를 가져도 당장 이루지 못하면 침착하게 받아들이세요. 일상의 행복까지 맞게 하지 마세요. 평온한 마음은 삶에 꼭 필요한 윤활유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때를 아는 내려놓음은 지혜입니다.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대는 사람에게 자꾸 자극받지 마세요. 관용을 배우세요. 한 걸음 물러서면 길이 넓어지고 조금 더 포용하면 화기가 줄어듭니다. 관용은 사람을 존중받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마음에게 휴가를 주세요.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마음은 자주 다독임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 자체로 마음이 밝아집니다. 산책처럼 단순한 습관도 마음을 쉬게 합니다.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넘어짐을 실패로 여겨 용기를 갉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경험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좌절이 진짜 실패가 되려면 당신이 싸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번뇌를 오래 품지 마세요. 현실에서 늘 골칫거리에 시달리는 사람이 꼭 불행해서가 아니라 내면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올 때 남 탓만 하거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마음을 풀고 조절하세요. 번뇌가 마음의 병이 되게 두지 마세요. 낙관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맞서 싸우세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 삶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한문호는 좋은 태도는 100가지 지혜보다 강한 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태도는 곧 삶입니다. 어떤 강연자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보물이 있는데 한 면에는 긍정의 태도, 다른 면에는 부정의 태도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은 정상으로 올리고 부정은 평생 가난과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좋은 태도를 훈련하세요. 선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넘길 것은 넘기고 태도를 다듬으세요. 태도는 창조의 근원입니다. 좋은 태도는 자신감, 자존, 강인함, 진취성을 길러 잠재력을 끌어올립니다. 어떤 장군은 성공은 정상의 높이가 아니라 깊은 골짜기에서 튀어오르는 탄력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디즈니는 가난과 무시 속에서도 작은 G 캐릭터로 거대한 애니메이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선생에게 지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퇴학까지 당했지만 어머니의 도움 속에서 잠재력을 키워 발명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발명은
좋은 태도와 강인한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좋은 태도는 삶을 바꾸고 실패 앞에서도 평온과 온화를 지키게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실패를 과장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과 담담함입니다. 어떤 출판사 편집장은 풍자 만화 때문에 12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갔고 분노와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이대로면 내가 나를 파괴한다는 걸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역사서를 읽고 또 읽으며 역사라는 긴 강 속에서 인간은 작은 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더 많고 기쁨은 적다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이상을 품으면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의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명리에서 한 발 물러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면 허영과 번잡에 휩쓸리지 않고 얻고 이름 앞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책은 담에는 이런 뜻의 글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한가롭게 두면 영욕과 득실이 나를 흔들 수 없고 고요히 두면 시비와 이익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연명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속세의 먼지를 피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마음이 멀면 이곳이 곧 한적한 곳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노벨상을 2번 받은 마리 퀴리는 유명해진 뒤에도 연구실로 돌아가 꾸준히 일했고 금메달을 딸에게 장난감처럼 주며 명예는 장난감 같은 것,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상심이 있으면 성취 뒤에도 교만하지 않고 다음 목표로 갑니다. 화려한 곳에 가도 낡은 옷이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큰 사장, 높은 사람을 만나도 허리 굽혀 아첨할 필요 없습니다. 신분이 작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햇살을 즐기세요. 학력이 자랑할 게 없어도 하늘 탓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올라가세요. 태도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태도가 좋으면 작은 일도 작아 보이고 길도 넓어집니다.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면 더더욱 좋은 태도로 맞서야 합니다. 남의 화려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평온한 태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선택하고 도전에 용감히 맞서세요. 그러면 마음의 성전은 햇살과 꽃향기로 가득해질 겁니다. 드러내지 않을수록 평안하다. 과실을 피해야 할 7가지. 옛말의 꽃향기는 바람이 없어도 스스로 퍼진다라는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아도 가치는 자연히 인정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진 것을 드러내면 존경을 받을 거라 착각하지만 옛사람은 오히려 덜 드러낼수록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라. 부를 과시하면 허영을 채울 수는 있지만 지혜롭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교만하지 말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말며 권세에도 굴복하지 말라는 말처럼 과시는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고 문제를 부릅니다. 재물과 권력은 사람을 올리기도 하지만 쉽게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과시는 악한 사람의 질투와 탐욕을 불러 재산,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오히려 내면과 품격, 지식 같은 빼앗기지 않는 가치를 쌓습니다. 홍콩의 부호 리카싱은 가난할 때는 남이 내가 돈 쓰는 방식을 보게 하고 부자가 되면 조용히 너 자신을 위해 써라 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재능을 자랑하지 말라. 재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로 증명됩니다. 재능 있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덕 있는 자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로 떠드는 재능은 가볍게 보일 뿐입니다.
산 위에 더 높은 산이 있듯 한 분야에 능하다고 모든 것에 능한 건 아닙니다. 겸손은 배움과 성장의 바탕입니다. 과신은 질투를 부르고 스스로 배움의 문을 닫습니다. 결과가 말하게 하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절대적 자신감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미모를 자랑하지 말라. 건강과 외모는 소중하지만 과시하면 미묘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남에게 질투와 열등감을 불러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와 체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외모보다 태도와 인격,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예쁜 것보다 바른 품성이 더 오래 간다는 뜻의 옛말처럼 겉의 빛은 잠깐이고 속의 품격이 오래 갑니다. 지식과 인맥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은 넓고 인간의 지식은 바다의 한 방울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가르침처럼 과신은 오히려 빈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 권력자와의 관계를 자랑해도 그 사람의 명성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큰 나무는 바람을 맞는다처럼 불필요한 시기와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관계의 그림자에 기대지 않고 실력과 인품으로 인정받습니다. 미래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계획은 삶의 방향을 주지만 너무 일찍 공개하면 위험이 생깁니다. 일이 끝나기 전엔 떠벌리지 말라는 취지의 옛 가르침처럼 말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압박이 생기고 실패했을 때 비난과 실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바라진 않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방해할 수도 있고 계획을 베끼거나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군자는 행동을 드러내고 소인은 말만 드러낸다는 말처럼 계획은 조용히 실행하고 결과로 말하세요.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드러내지 말라.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올리는 건 유치하고 결국 내 인격을 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고른다는 말처럼 함부로 한 말은 남을 다치게 하고 내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남 험담으로 얻는 게 없다는 걸 압니다. 더구나 오늘 깎아내린 사람이 내일은 내가 필요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합하면 만사가 흥하고 불화하면 만사가 망한다는 말처럼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연결하는 말을 선택하세요. 가족, 친구의 성취를 빌려 자랑하지 말라. 가족이나 친구의 지위, 성취를 내 것처럼 자랑해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사람이 좋아하고 자랑하면 사람이 멀어진다는 가르침처럼 남의 성취는 남의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결국 그럼 당신은 만을 떠올립니다. 과장이나 거짓이 섞이면 더 빨리 신뢰를 잃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 가치는 가족, 인맥이 아니라 내가 쌓은 실력과 인품에서 나옵니다. 남의 빛을 빌리기보다 나의 빛을 키우세요. 말하지 않아도 믿게 하고 과시하지 않아도 행동이 전한다는 뜻처럼 조용히 성장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아봅니다.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멀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에서 압축된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도전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옛 지혜를 배워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현명함은 잔꾀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언젠가 당신이 큰 고비를 넘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